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병을 할 때 가족 의존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이 보호를 하는 게 88.3%라고 그래요. 굉장히 정신장애. 비율이 높죠. 가족. 이 의존도가 높고 또 요양시설에 가족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어떻게 요양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뭐 짐작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현장 사회복지사 김성국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궁금해요. 요양치료사 과연 어떤 업무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지요? 그 요양보호사가 좀 생소한 이제 직종이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교양보험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간병 지식과 또 케어 지식을 이렇게 이제 일정 한 240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국가 자격으로 배출된 인력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시설에 입소할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시설 내에서는 대소변이라든지 신변 처리라든지 또 간호사에 의한 간호라든지 또 이제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게 이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그 요양보호사의 업무라면 재가 쪽에서 집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표현할 때 재가라 그럽니다. 재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 아픈 어르신이 계시면 요양보호사가 그 집에 방문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설은 24시간이라면 재가 서비스는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은 4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뭐 4시간씩 2번을 이어서 쓸 수 있도록도 돼 있긴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아주 적게는 30분에서 이제 4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요양보호사는 집에 가서 그 환자를 위해서 가사 활동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식사를 만들어준다든지 또 이제 빨래를 해준다든지 또 집안 청소를 해준다든지 동네에 이제 산책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쇼핑센터, 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가서 시장을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가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차가 옵니다. 목욕차가 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동안에 1시간 동안에 집안일을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방문간호사가 와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받고 방문간호사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따로 추가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그 범위 내에서 15%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린이집처럼 9시부터 밤 9시까지 데이케어라 그러죠. 주간보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재가 서비스입니다. 그럼요. 네. 지금까지 그 봐오신 환자분들 중에서요. 네. 혹시 가장 힘들었던 환자분 같은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그 힘든 경우는 환자 본인 자체적으로 이제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힘드시죠. 예. 평상시에는 너무나 친어머니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아주 잘해주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다음 날은 갔더니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부름을 시장을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거스름돈을 이렇게 받아오니까 왜 돈을 떼어 먹었냐 이런 경우도 있죠. 또 그 남자 어르신인데 그 체격은 저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등치가 있는 직원들이 거의 100kg 된 직원들이 한 3명이 가야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굉장히 얌전한데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그 장면이나 그런 인식 때문에 옷을 벗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는 너무 오랫동안 목욕을 안 했으니까 빨리 이제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고 그럼 이제 옷을 벗기다 보면은 주먹이 막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뭐 얼굴을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그 뭐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족이나 환자로부터 당하는 이런 어떤 좀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직접 그 케어를 직접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사례자분처럼 네. 자기 아내의 병간호를 직접 하시겠다. 네. 이렇게 가족들이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실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장교양 제도가 될 때 가족요양 제도라는 것이 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요양이라는 것은
그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그 아버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직접 이제 그 일정 수입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을 받으면서 어머니를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 치료사분들을 집으로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럼 그럴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거기 아닌 다른 시설에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시설에 입소하고 재가는 약간 비용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가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 그러죠. 본인이 아까 뭐 건강보험료에 지금 요양보험료가 같이 부과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재가 서비스는 13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그렇게 비인간적인 곳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뭐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들도 듣고요. 뭐 저희 어르신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이신데 그래도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되고 인지기능도 다 있었습니다. 몸도 이제 좀 괜찮아졌고. 근데 이제 요양원에 가셨더니 한 달 있다가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실어증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몸은 완전히 그 한 달 사이에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저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목욕을 하는데 그 화장실에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 5명씩을 뉘어놓고 그 세차할 때 그 호수로 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었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지금 시설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한 구에 보면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그런 센터는 한 평균적으로 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시설이 한 개 구에 거의 한 40개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는 가족들이 그 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노인 장교양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시설을 검색할 수가 있고 그 시설의 홈페이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장교양 시설의 평가가 다 이루어져서 거기에 A등급, B등급, C등급 그 등급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전국에 한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는데요. 제가 이제 일일이 방문을 해봅니다. 지방까지도요. 방문해보면 어느 집은 정말 가족들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돌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집은 정말 그 방 구석에다가 침대에다가 뉘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시설에 가면 그래도 가족들이 좀 더 편할 것이다. 또 재가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또 방금 사례처럼 그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의 어떤 사례 경우라면 지역의 재가 서비스들의 정보들을 먼저 이제 받아서. 알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의를 하신다라면 그 재가 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잘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는 너무 유익하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모셔야만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런 걸 들으니까 그런 것만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정말 도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네요.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간병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되게 그런 생각이 안타까운 들었어요. 게 지금 제가 의료 현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특히 재가 서비스 같은 것들에 저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많은 홍보가 신세계를 통해서 됐어요. 네. 오늘 그 갑자기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요 뇌가 토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지상렬 씨 급격히 피곤해 보이긴 하죠.
집을 잘 못 찾아요. 전화번호를 잘 못 외고 자기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고 손가락 끝이 닿게 박수 치는 거예요. 손가락 끝이. 그러고 땡겨줘요. 걸고 땡겨주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 을 가끔 치세요. 선생님, 제가 언제쯤 가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거짓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와갖고 울어요.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내가 남편이 조금 꼴보기 싫어도 잘해주고 있어요. 정말로.